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린날의 멘토스 대학생 멘토 수민, 요한입니다. 아무래도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 저희가 준비한 수시 면접 꿀팁들을 영상으로 남겨 더 많은 고3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들기에 앞서 어떤 학과와 학교를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예시로 들면 좋을지 친구들에게 미리 신청을 받아봤어요. 신청했던 친구들이 모두 IT 분야인 컴퓨터공학과와 인베디드 시스템 공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요즘 핫한 학교인 가천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진학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천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예시로 해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면접 현장에서 유의할 점과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컴퓨터공학과의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과 해당 학과 졸업 후 주로 어떤 진로로 진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어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학교별 비전과 핵심 역량을 먼저 알아보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을, 면접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을 먼저 파악한 후에 면접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대학교의 비전과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좋은 말을 다 갖다 써놓은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잘하면 좋게 평가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교별로 추구하는 비전과 방향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준비하면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키워드를 뽑아내기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 맞춤형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하면 좋을지 가천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학교 비전과 2023 입시 요강을 통해 가천대의 핵심 역량을 먼저 살펴보자면 중시하는 역량을 크게 세 가지를 통해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도전의식이 있는 세계 시민의 역량, 두 번째는 봉사와 의사소통의 역량, 세 번째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역량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역량은 다른 학교에서도 흔히들 중시하는 역량이지만 세 번째 역량은 가천대학교만이 특별하게 중시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를 통해 가천대학교는 정보 해석과 활용 내용에 관한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을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천대학교는 계열 및 전공 적합성을 중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모집 요강에 따르면 1차 평가인 서류평가에서 4배수를 뽑는다고 하는데요. 만약 가천대학교에서 학업 역량, 즉 성적을 중시했다면 1차에서 이렇게 많은 대수의 인원을 뽑진 않았을 거예요. 1차 평가에서 타 학교보다 많은 대수를 뽑기도 하고 2차 평가인 면접에서 계열 적합성이 30%나 되니까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공 관련 활동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면접 준비를 할 때도 진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제 인천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인천대학교의 올해 주목할 만한 이슈는 2023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말인 거죠. 자기소개서 폐지는 수험생의 부담을 매우 덜어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대는 11월 11일에 1단계 합격자가 발표나고 수능이 끝난 후인 26일에 면접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해서 부담이 되는 친구들이나 타학교 최저 준비 때문에 정시도 병행하여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인천대가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창의 융합성, 인성사회성을 평가 요소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사회성,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 요소로 삼아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천대학교 역시 전공 적합성이 3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키포인트이실 것 같습니다. 생기부를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평가 요소별 정성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매우 꼼꼼하게 애내독한 후 면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시 유의할 점과 공통질문 파트 그리고 예상 면접 질문을 맡은 라이언입니다. 먼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과 면접은 인생 첫 면접일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옷차림입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학교가 드러날 수 있는 교복은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교복을 제외한 단정한 옷차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딱딱한 정장을 갖춰 입기보다는 셔츠나 혹은 니트와 슬랙스 혹은 찢어지지 않은 청바지를 매치하시면 무난하게 면접 코디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기기는 금지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블릿 등을 통해서 면접 전에 볼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많은 학교에서 면접뿐만 아니라 면접 대기 시에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전에 봐야 되는 핵심 내용 같은 거는 꼭 인쇄해서 가길 바라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인쇄물도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각 학교의 입시 요강 및 면접 안내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아무래도 대학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이다 보니 기초적이지만 많이 잊어버리는 게 인사입니다. 면접관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면접의 전후 면접실에 들어가고 나갈 때 인사를 잊지 말도록 유의합시다. 다음으로 공통질문입니다. 공통질문은 어느 학과든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 주로 학과, 지원 동기, 그리고 앞으로의 학업계획, 독서 목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과 지원 동기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만약 그 학교, 그 학과만의 특별한 교육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언급하는 것도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학업 계획은 기존의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해왔던 준비와 이어지는 내용이면 더 좋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전공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면 본인이 전공 내에서 어떤 세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지와 연관지어서 말씀해주세요. 세 번째, 독서 기록입니다. 독서 기록은 예상외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지난 3년간 읽었던 책의 내용을 복기해보고 면접 시 인상 깊었던 책에 대해서 물어볼 시 어떤 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할지 미리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기존에 했던 활동에 대한 질문은 본인이 한 활동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그 활동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독서기록과 동일하게 기존에 있던 활동들을 복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면접 당일 관련 내용을 인쇄해 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질문에는 그에 따른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면접관들에게 정중히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해도 되냐고 여쭤보고 몇 초간 고민해보고 답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면접 때 들어올 수 있는 학과 특성에 맞는 면접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요새 미래 산업에 더욱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컴퓨터공학과가 부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컴퓨터공학과에 관련된 면접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의 예상 면접 질문이 저희가 대략 4가지로 뽑았는데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을 물어봅니다. 대표적으로 윈도우와 리눅스 이 두 운영체제 간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고 작업할 사람으로서 운영체제의 차이를 아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는 운영체제뿐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IT 분야에 대한 이해도인데요. 가령 3D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든가 3D 프린터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컴퓨터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면접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준이 이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학부 대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PT에 나와 있듯이 프로그래밍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 학생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는 척도로서 이런 용어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기부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기부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생기부는 진로를 점점 구체화시키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만약 정말 원하는 직업이나 학과가 있다. 이 분야 아니면 나 대학 안 갈까?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면 사실 1학년 때부터 특정 분야나 직업군을 선택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물론 1학년 때부터 쭉 한결같은 희망 분야를 갖고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공부를 해보고 체험을 해본다면 언제든지 희망하는 분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하나를 특정해서 만드는 것은 유연성이 떨어져서 나중에 수시를 준비할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1학년 때는 대략 문과 또는 이과 등의 계열 성향 정도만 밝히고 2학년 때는 윤곽을 잡은 뒤 3학년 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 가고 싶은지 작성해서 생기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수시 면접 꿀팁이었고요. 여러분의 입시 정말 응원드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린나르 멘토스였습니다. 안녕.